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명주입니다. 네, 오늘은 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,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아직 컨텐츠의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, 뭔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팬분들과 더 원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.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. 하지만 어떠한 주제를 두고 그리고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여행에 관한 얘기를 조금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말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켰고요. 그냥 일 끝나고 볼일 보고 오자마자 그냥 켰습니다. 불현듯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. 네,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여행하는 거를 좋아하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여행에 대한 장점들을 좀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주제로는 여행으로 잡았습니다. 네, 우선 여행에 많은 장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한 3개 정도만 생각을 해봤는데요. 우선은 여행을 하면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건 그 낯선 환경이 주는 설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낯선 공간, 낯선 문화, 낯선 사람들이 선사해주는 설렘,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서 그런 낯선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오는 어떤 설렘과 그리고 약간의 지루했던 삶에 어떤 촛불을 켜는 듯한 그런 뭐 큰 즐거움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뭐 근데 그게 뭐 국내든 국외든 상관없어요. 그냥 사실상 우리가 낯선 도로만 가도 낯선 동네만 가도 그런 설렘들은 늘 있잖아요.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가벼운 일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뭐 국외로 해외로 나가는 거는 조금 힘드신 분들은 다른 동네에 가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뭐 카페 가고 뭐 맥주 한잔 하고 그쪽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뭐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런 것들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아무튼 첫 번째는 그런 어떤 낯선 곳에 갔을 때의 설렘, 뭐 쉼, 뭐 이런 건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찌됐든 연기라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나 아니면 뭐 영감이 필요할 때나 그럴 때 이제 여행을 가면은 이게 딱 불현듯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근데 사실 뭐 제가 뭐 예술을 한다고 해서 예술가가 아니라 저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, 뭐 직장인 분들 모두가 다 예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분들이 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, 그거를 뭐 PPT 발표하는 그 순간 모두가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뭐 예술가라고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저 포함 그냥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어떤 그 영감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우리 모두 뭔가의 창조적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영감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그 낯선 곳에 갔을 때의 설렘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그 배우로서 저는 이제 배우니까 연기하는데 그 낯선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캐릭터를 분석할 때나 연기할 때 큰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쉴 틈이 있으면은 나가고 만약에 그럴 틈이 없으면은 그냥 다른 동네 가가지고 좀 둘러보다 걷다가 오고 뭐 그런 행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이건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. 그냥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죠. 예. 이건 뭐 사실 이제 미디어가 너무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책들이나 릴스나 뭐 이런 인터넷 뭐 에세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막 백날 보는 것보다 한 번 가가지고 그냥 몸소 경험해 보는 게 더 좋은 이 뇌리에 남는 것 같아요. 더 뇌리에 박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군대 전역하고 그 동남아 일주를 하면서 베트남에서 사귄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 가족 행사에 저를 데려간 적이 있어요. 그래서
제가 일반 관광객이었으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베트남 문화에 대해, 베트남 현재 문화죠. 현재 문화.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, 어떤 밥을 먹고, 어떤 식사 예절을 가졌고, 뭐 그런 전통 음식을 또 먹어볼 기회도 생겼었고, 물론 뭐 영어로 이게 다 통역을 하면서 했었지만, 그런 것들이 참 정말 좋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베트남 제가 갔을 때 호치민 쪽이었는데, 정말 집은 되게 좁은데 이렇게 위로 길었어요. 근데 거기에 대식구, 뭐 아버지 계시고 삼촌, 어머니, 막 조카들 막 이렇게 해서 한 열댓 명이 긴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막 끝에 앉아 있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그때 처음 먹었던 게 뭐 아보카도 샐러드인가 뭔가 뭐 그런 것도 되게 맛있었고, 그 아보카도를 잘라가지고 설탕 뿌려서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주시는데 그게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고, 제가 그냥 여행을 그냥 관광만 했으면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한 일이어서 그게 근데 되게 큰 추억이 됐어요. 너무 정말 재밌는 추억이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게 뭐 사실은 뭔가를 배웠다라 뭐 이런 거기보다는 사실 그냥 경험했다, 정말 좋은 추억 쌓았다, 이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지잖아요. 뭔가를 굳이 안 배워도. 뭐 물론 또 거기서도 뭐 배우는 게 있겠죠. 삼류행 필류 아사라고 하죠. 3명이 가면은 1명은 꼭 스승이 있다, 뭐 이런 말듯이 뭐 모든 것을 배울 건 있겠지만, 저는 뭐 굳이 막 배워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억압을 벗어나서 그냥 그런 좋은 추억 하나만 만들어도 삶의 경험이 되게 풍요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아무튼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즐기게 되는 그 나라의 문화들, 직접적인 경험들이 좋은 또 여행의 장점인 것 같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한 생각일 수도 있고 낯선 생각일 수도 있고 좀 띠용하실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여행을 하면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민족의식이 좀 생겨납니다. 네, 뭐 조국에 대한 그리움은 사실은 여행하다 보면은, 길게 여행 가다 보면은 한국이 최고다, 그리고 한국 돌아왔을 때 야 역시 한국만한 곳이 없다 이러지만, 이제 또 한 일주일 지나고 하면은 금세 그런 것들이 잊어버리죠. 근데 해외에 나가 있으면은 뭐 정말 김치도 먹고 싶고, 김치찌개 먹고 싶고, 뭐 된장찌개 먹고 싶고, 삼겹살 먹고 싶고,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좀 생기더라고요. 네, 그리고 그 민족 의식이 좀 생겨요. 자, 민족 의식은 또 뭐냐? 제가 생각하는 건데, 제가 작년 6월에 그 부모님이랑 연변을 갔어요. 연길. 거기 갔었고, 그 전 달에 5월 달에는 상하이를 갔었는데, 상하이에서는 영어도 안 통하고 한국말도 안 통하고 정말 중국말밖에 안 통하더라고요. 그래서 통역하느라 조금 애를 먹긴 했는데, 물론 저는 이제 여행 갈 때 어느 나라 가든 기본적인 회화는 좀 준비를 해서 가려고 그러면은, 그게 이제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정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. 뭐 화장실 어디예요? 뭐 이거 고수 빼주세요. 뭐 이거 하나 주세요. 뭐 이런 것들만, 정말 그거랑 정말 간략한 그 나라의 역사 정도만 공부를 하고 가는데, 그게 저만의 뭔가 그들에게 대하는 뭔가 예의 같은 거랄까요? 아무튼 뭐 그런데, 제가 이제 연변을 갔었을 때 이게 간판들이 다 한글로 되어 있고, 그 위에 이제 한문으로 중국말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뭐 그 코리안타운 같은 데 가면은 물론 한글을 자주 볼 수 있지만, 그리고 요즘 관광지도 많지만, 그런 어떤 낯선 공간에서 한글 간판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를 보면은 정말 느낌이 희한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또 거기 들어가면 알바생분들이 한국말로,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주문을 또 받아주시니까 그것도 정말 신기하고, 그리고 사실 연변이 그 독립투사분들의 후예분들이잖아요. 이제 그래서 제가 연변을 여행하면서 그분들이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얼마나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지도 들었고,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구나,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그런 자긍심과 동시에 존경심이 느껴지더라고요. 같은 한민족으로서.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
한 번도 그런 생각을 뭐 한민족이다 뭐다 뭐 어렸을 때는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러고 선생님들이 많이 뭐 그러시긴 했었는데 뭐 그걸 떠나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대중문화 예술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영화나 드라마에 조선족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. 근데 나오시면 대부분 좀 안 좋은 쪽으로 범죄 쪽이나 좀 빈곤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연변을 가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정말 그런 감정들이 많이 느껴져서 뭔가 한층 더 고양된 기분이죠.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, 그리고 뭐 아직 제가 뭐 조선족에 대해서 맡은 적은 없으나, 후에 조선족을 맡게 됐을 때의 어떤, 정말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겠구나라는 경각심을 또, 갖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부모님과 연변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못 해봤겠죠. 하지만 여행을 통해서 어떤 그런 민족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무튼 지금 거기 연변에서 지금도 계속 그 한글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주시는 모든 조선족 분들께 존경심과 감사를 표현한 바입니다. 네. 뭐 아무튼 뭐 정말 두서없이 그냥 이런 얘기 해야지 하고 카메라를 킨 거거든요. 근데 뭐 두서는 없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여행에 대한 장점 3가지였습니다. 네. 뭐 이런 시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좀 지루하시죠?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근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해봤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다음에는 뭐 어찌됐든 제가 또 책 읽는 거를 좋아하니까 뭐 책 읽는 거에 대한 뭐 장점 뭐 이런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 기회가 된다면은 뭐 라이브 방송 틀어서 같이 뭐 독서하는 시간 뭐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행했을 때 좋았던 추억들이나 아니면 여행의 장점들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재밌었나? 뭐 아무튼 네,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컨텐츠에 대한 뭐 이게 시리즈 뭐 예를 들면 나 혼자 안 산다, 탈인간 극장 뭐 이런 것, 나 고독한 미식가 이런 것처럼 저번에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목이 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걸로 채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 뭐 없으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요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시고 시간이 안 되거나 돈이 안 되신다면은 그냥 집 들리기 전에 원래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로 한번 가보셔서 조금의 여유를 부리시는 것도 삶을 정말 풍족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아무튼